지난 영상에서 바다에서 싸우던 해군의 복장과 육지에서 싸우던 육군의 복장이 여성 의복에 영향을 미친 것을 소개해드렸죠. 이번 영상은 좀 더 여성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들을 더 다루려 합니다. 야전병원 간호사들에 의해 탄생된 일회용 생리대를 말해보려 합니다.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다 다치면 야전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야전병원에는 자원에서 온 많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의 고충 중 하나가 생리대였습니다. 축축하고 습한 환경이라 면 생리대를 빨아도 제대로 마르지 않았고 비위생적이고 감염될 요소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붕대와 알코올솜에 쓰는 병원용 탈지면 셀루코트는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루코트는 기존의 붕대나 면보다 흡수율이 좋았고 일회용으로 쓰기 적당했습니다. 면 생리대보다 간편하고 위생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일회용 생리대 시초입니다. 면보다 흡수력이 5배 높은 셀루코튼을 개발하여 납품한 킴벌리 클라크사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고가 쌓인 셀루코튼을 민수용으로 판매할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넥스 티슈와 화장솜 그리고 일회용 생리대 소재로 셀루코튼을 적극 이용하도록 생산 공정을 혁신합니다. 나중에 이 일회용 생리대는 탐폰을 발전하지요. 주사기 형태의 탐폰이 군 의료 장비에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응급 스펀지 지혈 주사입니다. 총상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해야 할 것은 지혈인데 원래는 붕대든 뭐든 피를 흡수가 가능한 것들로 총상 부위에 가득 쑤셔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 감염이나 상처를 더 해집어 추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탐폰의 기능을 응용한 이 응급 스펀지 지혈 주사는 지혈을 잡는데 혁신적인 물품입니다. 군에서 쓰던 물품이 여성에게 중요한 물품의 원료가 되고 여성의 중요한 물품이 발전하고 발전한 여성 용품이 다시 군 응급 장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생활에 밀접한 전쟁의 산물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재활이 중요하겠지요. 그 재활로 탄생한 운동이 요즘 여성들이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에서 중요한 저 평평한 기구를 매드라 합니다. 침대를 말할 때 가리키는 그 매드가 맞아요. 이분은 요제프 필라테스 박사십니다.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이분이 만든 재활 프로그램을 따서 필라테스라 명명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지만 몸이 짱짱하시죠? 자신이 고안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죠. 1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던 요제프 필라테스 박사가 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해진 포로들을 위한 재활체조를 고안했는데 병원 침대를 이용한 동작들이 그 시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베드로 하는 운동들이 기본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건 관절이나 다른 부위의 재활을 위한 운동체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의 재활을 위해 고안된 재활운동이었으나 요즘은 여성들의 몸매 라인을 잡기에도 탁월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의 원래 목적은 재활과 면역력 증강을 위한 양생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활을 위해서 배우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하지만 원래는 전쟁에서 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산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여 성형의학, 성형외과 수술 등으로 많이 불리지만 원래 명칭은 성형재건의학입니다. 사진의 인물의 모습이 비교되어 있는 게 보십니까?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 시에 스코프도 없이 맨눈으로 저격을 했던 걸로 유명한 전설의 저격수 시모헤이웨이입니다. 주로 눈밭이었던 핀란드 전선에서 설상위장복을 입고 돌아다녀 눈에도 잘 안 띄어서 하얀 사신이란 불명으로 불렸던 저격수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 3월 6일 근처에서 폭발한 유탄의 파편이 그의 턱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전역하게 되었고 성형재건 수술을 통해 차츰차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한 군인이 전쟁으로 얼굴 절반이 날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성형재건 의학으로 차츰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총상 환자와 화상 환자, 사지절단 환자 등 중환자들이 넘쳐났고 이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성형재건의학은 발전해 왔습니다. 일상을 재건하던 성형재건의학은 더욱 변화 발전되어 미용의 목적을 가진 성형수술로 발전되게 된 겁니다. 군에서 먹던 전투식량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입니다. 기브미 초콜릿 할 때 그 초콜릿은 허쉬사에서 만든 이 거대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요 전투 식량이었는데 적절한 단맛으로 심신의 안정과 어느 정도의 각성 효과, 그리고 작지만 크기에 비해 고열량의 식품이어서 전투 식량으로 탁월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초콜릿은 있어 왔으나 거의 액체 상태의 초콜릿이 굳은 형태였고 잘 녹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허쉬사에서 납품을 받을 때 조건을 내건 게 너무 달지 않게 만들어 한 번에 많이 안 먹도록 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잘 안 녹고 유통기한이 길도록 만들기를 권고하여 허쉬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킨 전투식량용 고체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초콜릿에 구획이 그어져 있는 것도 분배해 먹기 유용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끝나고 세계 각국으로 초콜릿을 판매하기 유용하도록 원동력이 됩니다. 동네에서 만들어 먹었던 초콜릿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전쟁의 산물로 탄생하여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것들을 잘 알게 되셨나요? 세일러복, 트렌치코트, 일회용 생리대, 필라테스, 성형수술, 초콜릿, 이것들보다 더 많은 전쟁의 산물들이 있으나 여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로만 모아 2부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전쟁은 파괴와 발전의 양날이 있습니다.